여긴 지구 시스템인데 그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이라고 돼 있죠. 저희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태양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행성, 위성, 소행성 등 이렇게 구성 전체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 태양계고요. 지구 시스템, 우리 이거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웠었어. 직권, 수권, 뭐, 기권, 생물권, 외권. 그쵸? 자, 각각의 권들이 서로 영향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바로 지구 시스템이었죠. 자, 그 다음. 자, 구성 요소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 기권, 그 다음 수권, 생물권, 외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직권은 우리 그 지구 내부, 땅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표면과 지구 내부. 약 중심까지 6,400km쯤 되죠. 지각 멘틀 외핵 내 기억나죠? 그죠? 제일 겉부분을 지각, 그 다음 안에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이 있었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삼았었던 게 바로 지진파의 속도 변화였었고요. 자, 지각은 가장 겉부분을 얘기하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또 구분했었지. 대륙 지각이 대략 한 35km쯤의 두께를 갖고 해양 지각이 약 5km쯤의 두께를 가졌었죠. 그래서 해양이 얇고 대륙은 두껍고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고 했었다?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모호면의 깊이는 대륙 지각 쪽에서 더 깊고 해양 지각 쪽에서 얕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데가 많이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 직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누구냐? 멘틀이죠. 고체예요. 하지만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 고체라는 말을 써요. 자, 유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멘틀에서 대류 현상. 그다음 자, 핵인데요.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죠. 오케이. 자, 외핵이 액체 상태고요. 그다음 내핵이 고체 상태인데 이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로 해서 자기장 형성을 이루어주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거운 물질로. 우리 지구가 생성될 당시에 마그마의 바다 형태일 때 그 밀도가 큰 애들,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특징.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 공간도 제공해주죠. 화산활동 같은 걸로 기후변화도 일으켜주고요. 그 다음 수륙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권. 자, 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얘기하는데 약 1000k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요게 기준이었죠. 그렇게 해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놨죠. 자, 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에 가장 가까운 층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주셔야 됐었지.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표에서, 자, 여기 기억해줘.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륙권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두 번째로 위로 올라가면, 대륙권에서는요, 대류현상 체크, 기상현상 체크.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류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가 내려가는 거죠. 대륙권에서는 밑에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고, 위에가 온도가 낮으니까 찬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층이 뭐야? 성층권이죠. 성층권은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요. 자,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존재하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네. 그래서 성층권은 온도가 다시 상승을 하게 돼요. 자,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밑에는 찬 공기가 있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위로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안정한 층이고, 자, 이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쓰이고 있다라고 우리 배웠었어. 자, 오존층 존재로 자외선 흡수.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인데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열이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게 중간권이에요. 자, 중간권은 지표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다시 온도가 쭉 낮아지게 되고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그 경계선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이 있고요. 대기권에. 자, 그 다음 불안정한 층,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밑에가 따뜻한 공기, 위에가 찬 공기 형태이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여기서 또 일어나요. 중간권에서는. 하지만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열권인데 열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여기 공기 거의 없어요. 많이 희박하고 거의 우주에 가까워. 자, 그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고 오로라 발생. 오로라가 이쪽에서 이제 열권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층권과 대류권의 그 사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대류권 계면. 자, 경계면을 얘기를 할 때 대류권 계면, 그러니까 밑에 층의 이름에다가 계면자 붙이면 돼요. 자,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은 중간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요. 자, 온실 효과를 일으켜줘. 그래서 지구가 좀 더 따뜻하게 연평균 기온이 좀 더 높을 수 있게끔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질들도 태워버리죠. 이 중간권에서 유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관측이 돼요. 자, 그 다음 호흡이나 광합성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산소, 이산화탄소들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서 지상의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수권이죠. 이게 지금 원래 지금 다 중학교 때 한 단원씩 해가지고선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걸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권 같은 경우에는 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 그러니까 수권은 물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얼음도 있어. 빙하도 수권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자, 대부분은 해수로 되어 있고요. 옆에 써 있네.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 바닷물이고요. 육수의 대부분은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빙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지하수예요. 우리가 퍼먹는 강이나 호수는 0.03%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자, 그 다음 이 수직 온도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겉부분 혼합층.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래서 수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표면을 얘기하는 거야, 표층. 자, 그래서 여기 표층에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잖아. 근데 공기도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바람도 계속적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섞이는 거야. 자, 얘네들이 섞이니까 어느 정도 섞이는 층까지 기온이 일정해요. 수온이 일정하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 있어. 거기를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여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바람 세기가 강하잖아? 그럼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 더 이상 이제 영향을 못 주게 되면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거기가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은 수온이 하강하는 층이에요. 근데 수온약층만 놓고 보게 되면 밑에 층은 온도가 차갑고 위에 층은 온도가 따뜻한 편이죠. 그러니까 찬물이 위로 가고 따뜻한 물이 내려갈 수가 없지. 즉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온 약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혼합층이 보호될 수가 있는 거죠. 심해층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온 약층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수온 약층에서 안정한 층,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심해층과 혼합층을 구분해 주어주는 섞이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만약에 심해층이 표층까지 올라오면 아마 우리 지구 엄청 얼어 죽을 거야. 엄청 추워서. 자,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깊어진다 그래서 더 차가워지고 그런 게 아니야.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 열대지방의 심해층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극지방의 심해층은 뭐 차갑고 이런 게 아니야. 심해층이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음.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수권은요, 태양에너지 저장, 지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운송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생물권. 자, 그 다음 생물권인데,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라고 돼 있죠.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요. 특징, 풍화를 일으키고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기권의 성분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분해하면서 토양 성분도 변화시켜줘요. 외권은 기권 바깥쪽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달, 별, 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권하고 지구하고 서로 간에 물질 교환은 거의 없죠. 자, 그러나 태양 에너지라든가 이 태양 에너지 없으면 우린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주선이라든가 태양풍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우주선은 우주에서 오는 저기 뭐야 저기 그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선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 거라든가 태양풍을 차단하는 그 여기 옆에 보시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요.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지구 시스템은 각 권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권의 변화는 다른 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상호작용은 각 권 내에서 일어나고 서로 다른 권에서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슨 권과 무슨 권 사이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판해운동, 대륙이동 이런 건 직권과 직권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기권과 직권의 자, 풍화 침식작용, 버섯바위 형성.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직권에서 버섯바위라든가 이런 게 형성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애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지구 시스템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인지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쭉 이거 읽어보셔야 돼, 꼭, 이 표를.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상호작용의 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6번 해봐봐. 그 외권과 기권, 오로라 발생.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 및 차단. 그죠? 자, 우주에서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과 외권, 지구자기장을 형성해가지고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이 황사 같은 경우 우리가 주로 봄에 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즘 뭐 봄도 아니고 막 계속 나오죠. 자, 여기 지금 몽골 사막이나 중국 북부의 몽골 사막에서 이 바람에 날려 상공으로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얼어있던 애들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요. 이 미세한 먼지들이 이렇게 상승기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 편서풍 타고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게 바로 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사는 직권과 기권.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죠? 자,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물권이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권이었는데 땅 속에 묻혔죠.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과 직권 사이에서. 자, 기여하는 원리, 직권, 판기하가 분리되고 기후가 다양해져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권에서는요. 원시 바다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온실 효과를 방지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기권은요, 자외선 차단, 뭐 강수 현상 이런 것들, 생물권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권, 태양 에너지가 적당히 흡수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 지금 1, 2번 개념 속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1번에는 OXX, 그 다음 2번에 수권, 직권이 되는 거죠. 뭐 틀린 건
뭐가 틀렸어? 자, 그럼 요번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제 여기를 좀 잘 좀 봐주셔야 돼요. 앞에는 뭐 어렸을 때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조금, 고등 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돼 있죠. 99.985%가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 에너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그죠? 자, 근데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 조력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어요. 이런 종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의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자, 지구 시스템의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요. 자, 기상현상, 해류를 발생시켜 그리고 풍화, 침식작용까지도 다 일으켜주고요. 자, 생명이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 요게 바로 화석연료의 근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요거예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한 원자에게 스스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각이나 멘틀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 녹게 되는 거야. 그럼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나 니켈은 어떻게 해요? 철 같은 경우에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에서는 방사성 원소 붕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 지금 멘틀 대류를 일으켜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 판해 운동,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외핵의 운동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 조력 에너지인데, 이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발생 원인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에요. 그죠?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고요. 이게 밀물썰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바로 조력 에너지죠. 생태계 변화,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거 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적도 지역은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할 거고요. 왜? 좁은 면적의 수직으로 많이 비춰주니까. 근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죠. 자, 같은 면적당 작용하는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적도 지역이 가장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위도에는 많이 도달하고 고위도에는 적게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평형이 어떻게 지구에서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밑줄 대기와 해수의 순환. 저위도에 남아도는 에너지를요 고위도로 운반을 시켜줘요. 누가? 대기,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운반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옆에 한번 4번 요거 좀 볼까요?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현상의 예 중에 태풍이 있어요. 발생과 소멸. 태양 에너지로 적도 부근의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면, 그래서 이 태풍은 적도 지역의 해수면의 수온이 상승하잖아. 그러면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구름이 형성되면서요, 태풍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태풍으로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되게 점점 그 고위도로 올라오게 되죠. 자, 고위도로 올라오게 되면서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전달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양의 비를 내려가지고 저희도의 물을 이동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물의 순환으로 갈게요. 자, 물의 순환인데 이 물 순환의 주된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물 순환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 잘 봐. 자, 수권에서 기권으로, 그러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니까 뭐예요? 바다, 강, 호수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기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 기권에서 직권으로는 수증기가 됐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니 응결해서 구름 만들어지고 이게 비와 눈이 돼서 지표로 떨어지면은 기권에서 직권 간 거죠. 자,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는 뭐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가기도 하고요. 수권에서 생물권. 자, 내린 비가 생물한테 흡수되는 경우고요. 생물권에서 기권. 증산작용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증산작용 기억나지? 식물에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물의 평형인데요. 별표 딱 한 번만. 자, 각권의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 그러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육지 같은 경우에는 강수에 의해서 받았는데 증발이나 바다로 유출되는 거 해보니까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강수로 오고요. 육지로부터도 와요. 근데 증발되어 날아가는 양과 유입량이 서로 같네요. 대기권에서도요. 육지에서 온 애들하고 바다에서 온 애들이 유입량인데 강수로 또 내리잖아요. 역시 유입량과 강수량이 같아요. 각권에서 물이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계속 똑같은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총 강수량은 곧 총 증발량, 물의 양은 지구 시스템 전체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탄소 순환이에요. 탄소 순환. 탄소. C죠, C. 탄소. 자, 탄소의 순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탄소가요. 각각의 권에서 특정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직권에선 석회암, 화석 연료와 같은 형태로 있고요. 자, 그 다음 수권에서는요.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 있어요. 자, 그리고 기권에선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생물권에선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의 유기물들이 바로 생물권에서 탄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이 탄소가 이렇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형태가 변화가 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의 흐름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지구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탄소의 양은 일정해요. 탄소가 계속 형태가 계속 변화는 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탄소 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건에서 무슨 건으로 가는지 이런 거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자, 먼저 화석 연료의 연소. 화석 연료는 무슨 권? 직권이죠. 자, 이걸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배출 어디로 가서 기권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거 이산화탄소 흡수 광합성, 기권에서 생물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예시들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 그래서 생물에서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자, 생물이 쌓여서 화석 연료가 됐네요. 생물이 직권으로. 자, 그 다음 화산 분출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직권에서 기권으로. 보면 알겠죠, 그죠?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탄소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 좀 한번 봐봐요. 대기 중 탄소 증가 요인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우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탄소 요인 증가, 화석연료, 연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호흡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해수에서의 방출도 있을 거고요, 그죠? 화산 분출도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여기 해수에서의 방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어딨냐? 여기 옆에 있네요. 인간 활동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 오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오존층 파괴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파괴 물질 억제해 가지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소 순환인데요. 자, 지금 우리 딱 세 개의 순환 얘기한 거야. 물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오케이? 자, 물순환, 탄소순환, 질소순환인데 이 질소순환은요. 토양 속
세균을 통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식물에게 흡수되고 동물에게 이동합니다. 이 질소가 단백질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원소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 형태로 되기가 힘들어. 너희들 과자 봉다리 그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그 포장할 때도 질소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온 형태로 만들 때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이 질소를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 그럼 질산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쉽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섭취해가지고 또는 공기 중에 이제 번개 같은 거 칠 때도 역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이 돼서 뭐 식물이라든가 동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시 분해를 통해 가지고선 배설물이나 사체 분해 통해서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라는 거. 오케이. 자, 3, 4, 5번 한번 해보자. 자, 3번에는 디귿, 기역, 니은, 4번에 태양에너지 일정, 5번에 XOX. 틀린 거 뭐? 다 잘못 봤어. 야, 틀렸으면 얘기를 해줘. 설명할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얘기 나와. 황사 딱 나오면 이거 직권하고 기권이요 라는 거.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직권과 기권이요. 뭐 버섯바위 형성되는 것도 직권과 기권 사이에서. 그 다음 호흡이나 그 다음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서.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태풍 뭐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 일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시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버섯바위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니 그럼 어디야 어디야? 어, 기권과 직권이죠. 그래서 X. 해식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 해식동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바다나 호수의 파도에 의해서 암석이 깎이는 거니까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겠어? 수권과 직권이겠죠. 정말 쉽죠 여기는? 좋아요. 자, 뒤에 내신탄탄 한번 쭉 또 해볼까요? 자, 내신탄탄에다가 1등급까지 121쪽까지 해주셔야 돼요. 121쪽까지. 금방 할 수 있어. 채점해보자. 자, 1번부터. 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A층은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죠. C의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6번에 A 해수, B 빙하. 여기서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러면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없어? 그 다음 12번에 2번, 13번에 가 A, 나 D, 다는 E. 그 다음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자, 여기서 또 질문. 15번이요. 어? 자, 디귿 볼게요. 해류는 주로 조력 에너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랬는데 해류가 뭘까요? 해류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물의 흐름이 해류죠. 이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물의 흐름, 밀물, 썰물은 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해류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이에요. 그렇지, 그게 해류죠. 그래서 해류는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요. 해류는.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밀물, 썰물은
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질문. 자, 그럼 17번. 17번에는 2번, 18번에 1번, 19번에 5번, 20번에 3번, 자, 21번에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지만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니? 17번에. 자, 17번에 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은 가가 어딨니? 지구 시스템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거는 A가 아니라 뭐겠어요? B죠. A는 뭐예요?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에너지원. 밀물 썰물에 의한 에너지원. 조력 에너지라고 써야 돼. A에다가. A는 조력 에너지. 그 다음 태풍은 뭐에 의해 무슨 에너지원? 태풍? 태양 에너지고. 지진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렇게 써주셔야 돼 일단. 그러니까 가에 의한 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B예요. B. 그 다음 디귿에 다로 인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직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까? 예. 나가 지구 내부 에너지죠. C. 그래서 요거는 B, 요거는 C, 얘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돼. 또 질문?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죠. 어. 또요? 오케이. 1등급으로 갈까 그럼? 자, 1등급 1번에는 1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없어요. 오케이.